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끼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사이셨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 쭉 친하게 지내셨죠.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특별한 반대 없이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자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전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이 있는 아버님과 결혼을 하신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3명의 자식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셨거든요. 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고 오로지 3명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아가,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서 수용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이것만 금방 씻으면 되니까 부엌에 오지 말고. 어머님,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면 더 후딱 끝내죠. 같이 해서 TV도 같이 봐요. 아니다. 나는 너 아낄 거야. 어떻게 시키니? 우리 순자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자식한테도 안 시키는 걸 어떻게 시켜? 얼른 가서 수영이랑 같이 쉬고 있어. 에이, 어머님, 이거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같이 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 애지중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셨어요. 사돈지간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 10년 차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저와 아빠는 낮에 간병을 하지 못했는데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낮에 그 힘든 간병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선의를 거절했어요. 지은아, 내가 순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한사코 거절을 했어 말이지.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순자, 나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라 간병은 다른 사람 손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님,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괜찮은 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순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다른 것 말고 나는 간병만 꼭 해주고 싶은데 아빠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는 자매나 다름없는 앤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좀 더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 알겠지? 몇 달만이라도 간병을 내가 해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시다고
항상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아니었더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내가 순자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치료받게 할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님은 그 힘들다는 간병을 매일같이 하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엄마는 버티셨지만 결국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슬퍼하셨던 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겐 항상 용기와 사랑을 주셨어요. 넌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순자 딸이고 그러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였고 순자가 아니었다면 힘든 세상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은 순자가 없지만 순자를 닮은 네가 있으니 나는 위안이 돼. 그러니 지은아, 내가 친정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님 곁에 있으셔서 정말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빠 모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참 아쉽다.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자 갈 때 웃으며 보내주어서 내가 여한이 없어. 시어머님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크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되셨어요. 어머님보다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노안도 오셨고 지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부분의 유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아버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던 가족 모임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통 시댁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들 안 모이는 거야?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다들 따로 찾아뵙고 있는 거야? 어디? 아, 뭐 알아서 가겠지. 다들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자주 뵙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뵙지 못하니 좀 신경 쓰이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동생들도 다 바쁜데 오라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해볼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 역시 어머님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오늘 명절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다들 언제 갈 거래? 아, 오늘 안 모일 거야. 그냥 처가댁에만 갔다가 오자. 아버님 기다리시겠네. 어? 왜?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다들 안 모일 거면 우리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 안 계시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가자. 가서 뭐해? 명절 음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만 올 텐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별말들이 없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매일매일 찾아가도 모자란데 당신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왜 아무도 어머님 찾아가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다들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렇지 뭐. 뭐가 바쁘다는 거야. 당신도 야근 없이 바로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회사에서 오는 길에 시댁이 있는데 한 번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당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뭐가? 뭘 그런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뭐? 지금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간다는 거야? 아, 그래.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굳이 챙겨야 하냐? 다 그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야?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뭘 어떻게 키웠다고 그래? 계모가 그냥 계모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며 속상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죠.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친구를 하라며 남편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을 쏟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수영이가 요즘 별말 안 하니? 에휴, 요새 수영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왜? 수영이네 무슨 일 있대? 아니, 수영이 학교 급식실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고 있다잖니. 그래서 다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수영이 걔가 고3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학교에 있는다더라. 대학 한번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도시락이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니? 거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하게 싸주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아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에휴, 수용이는 별말 안 해? 뭐 별말은 안 하던데? 엄마, 나도 고3이야. 수영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거기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나가서 빵 사 먹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춘작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그러는지. 참, 애들이 그렇다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었죠. 그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언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남편과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등질 정도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 봐오기도 해서 아는데 당신이랑 시동생들한테 잘못한 적도 없잖아.
아니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왜 그렇게 냉대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막말로 당신은 시어머니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당신 입장에선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봐. 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는지. 갑자기는 무슨?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유산 분배 받고 하니까 다들 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거지 뭐. 원래도 별로 친하진 않았어.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고. 무슨 그런 연극을 몇십 년 동안 했어? 연극이라니? 우리도 할 말은 있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모가 찾아왔었어. 계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계모가 무슨 거지 쫓겨낸 것 마냥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모인데. 뭐? 지금 당신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보다 핏줄인 친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는 계모라고. 새어머니도 아마 아버지 유산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살보다 훨씬 많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다 새어머니 그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사람 좋은 척 다 연기하는 거야. 남편의 생각에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세 자식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함부로 말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전혀 오지 않는 자식들을 영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그만 와도 괜찮다. 네? 아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 오다니요. 너도 계속 와보니 알겠지? 우리 애들 이제 영영 안 올 모양인가 보다. 애들 아버지 가실 때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네. 그래도 애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너도 그만 와도 괜찮다. 어머님, 다 알고 계신 거세요? 그래, 애들이 언젠가 그런 말 한 걸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네가 고등학교 때 친모가 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돈 안 주면 애들 앞에 자꾸 나타나서 자기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그때 냉정하게 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애들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냉정하게 내쳐버렸다. 근데 그걸 큰애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고 계모는 계모라고 울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누구보다 수용 씨 아끼고 시동생들도 사랑해주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알아서 어머님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괜찮다. 애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자식 복 없는 사람한테 자식을 3명이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까지 보게 해주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수용이나 다른 애들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컸었는데 나는 그걸 감싸려고만 했지 치료하려고는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친엄마처럼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혼내도 볼 걸 그랬다 싶다. 내가 친엄마처럼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전 어머님 계속 이렇게 뵐 거예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면 더 이상 자식들의 엄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셨습니다. 냉정한 자식들의 태도에도 어머님은 매번 철마다 제철 과일이며 음식들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은 끝도 없이 이어졌죠.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을 쏟음에도 자식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기 시작할 때면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어머님 여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우리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시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시지만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니?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자꾸 못난 얘기만 하는 건데? 내가 못나? 당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안다고 그래? 계모가 계모지 뭐 별거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날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일 한번 나가본 적 없이 아버지 돈으로 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아버지 자식인 우리들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원망을 할 거면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 원망이 어머님한테 향해? 당신 친모 바람나서 집 나간 거였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어머님이 더 나쁘다고? 어쨌든 남들은 시어머니 안 보시겠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여자한테서 뭐라도 받을까봐 그래? 그 여자 돈에 미쳐서 꽉 잡고 안 줄 사람이야. 그거 몰라? 정말 어이가 없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돈에 미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야. 당신이랑 시동생들 볼모로 돈 뜯으려고 한 게 친모인데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가 이 정도라는 건 그만큼 자식들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난 당신이 모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모실 테니 그때에 말할 거면 우리도 갈라서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과 시동생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의 냉전 사실이 시동생들에게 알려지자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었죠.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새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신다고. 네, 요즘 어머님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도련님 바쁘시더라도 얼굴 좀 비추시지. 형수님, 전 새어머니 인정 안 해요. 형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친어머니도 못 봤어요. 알아요. 그거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이렇게 말 못하시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돈 때문에 친어머니도 다 끊어버리시고 저희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과 도련님들 볼모로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아시고요? 돈 안 주면 평생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한 건 아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신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모르시겠죠? 돈 때문에 욕심낸 건 어머님 아니세요. 뭘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족분들 돌보신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머님 지극정성이셨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솔직히 새어머님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인정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형수님도 새어머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의 생각 역시 새어머니는 친모와의 만남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고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돌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철없는 시절에는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최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명절이며 각종 행사 때마다 다들 모여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챙기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친어머니 만나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사실 그전부터 친어머니랑 만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버지가 친어머니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하시기도 했고 당신이 너무 새어머니만 챙겨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친어머니 만난 건 성인 되고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였고. 나랑 연애하면서도 만났던 거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주말마다 점심 같이 먹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신 궁금해해.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면 어때? 뭐? 당신 지금 되게 황당한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친어머니랑 밥 먹는 게? 아니, 당신 5살 때부터 어머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어.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야? 아휴,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그냥 계속 엄마지. 키워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친엄마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럼 키워주신 새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 알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 근데도 지극정성이라는 거야? 역시나 남편은 친엄마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가 지금껏 40여 년간 해온 모든 정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동생들 역시 매주 친엄마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급하게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춘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아,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아, 다른 가족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요. 신춘자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 보니 혼수 상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으신 채 누워 계셨죠. 저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님께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혼수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 어머님 잘못했을까봐 숨도 못 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놀랐구나. 아가, 나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야. 네? 일부러요? 아니, 일부러 사고 당하셨다는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고는 우연히 당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사고 당해서 그나마 화를 피한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입원을 하게 된 시어머니를 1인실로 옮긴 후 저는 그동안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갑자기 새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애들이 집에 찾아왔었단다. 어제요? 갑자기 왜 찾아왔대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인감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서류를 다 정리 못했다고 하면서. 갑자기요?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 무슨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니 말이다. 처음에는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애들이 유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말에 너랑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뭐 오히려 잘 됐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애들 아빠가 나한테 남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이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사실 애들 아빠가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애들이 나 미워하고 자기가 죽으면 다 등 돌릴 거라는 거. 네? 그걸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나나 애들 아빠나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알게 된 게 애들 아빠 죽기 전 얼마 전이었어. 재산을 나누려고 한번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자신들이 잘 모실 테니 어머님께 말고 자신들한테 세 등분해서 나눠달라는 말을 하더라고. 애들 아빠는 아마 그때 얘네들이 아직도 미워하는구나 알았던 모양이야. 나한테 당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줬어. 어머,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그걸 알고 인감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그럴 거다. 친모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했거든. 남편이 어디 재산 있는지도 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게 내 이름으로 올라가니 그걸 알고 애들한테 말한 것 같아. 시어머님은 최근 자식들이 친모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저에게 주고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까 해. 네? 전부 다요? 어머님, 남편이랑 시동생 때문이라면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머님이 다 처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사실 애들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이야. 그런데 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40년 넘게 애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힘들더구나. 내가 노력하면 잘못 알았던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가, 난 이제 기운도 없고 너희 엄마처럼 뱃속에 똑같은 게 자라고 있어. 시간도 없어. 그러니 이건 네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암이 생기셨고 진행도 많이 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까 싶어 저에게 다 증여를 해주기로 결심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자식들이 이제는 돈에 미친 새엄마로 알겠다며 우스갯소리로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 증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남편은 저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받아? 아버지 재산이라니. 이건 어머님 재산이야. 어머님도 정당하게 가정을 돌보고 같이 쌓은 재산이라고. 그걸 아시니까 아버님이 당신들 빼고 어머님한테만 증여하셨던 거지.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그 여자 만나더니 닮아가냐? 그래, 닮아간다. 어머님 닮으면 더 좋지. 당신은 친모 만나더니 닮아가는 거야? 뭐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 당신한테 쏟아부을 말 내가 더 많아. 당신 잘난 친모, 당신 학교 갈 때 도시락 한 번 싸준 적 없고 셔츠 한 번 다려준 적도 없어. 거기다가 그 어린 돌쟁이 막내 놔두고 외간 남자 만나 집 나갔고 기저귀 갈고 집안일하고 계모라고 온갖 멸시 받으면서도 당신들 정성으로 키웠어. 한평생을 자식과 남편한테 몸매어 살았던 분이신데 이따위로 대접을 해?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깟 핏줄이 뭐 대단한 거라고 평생을 희생한 사람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인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소중한 핏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얼만큼 당신을 애지중지하는지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그 실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도 이제는 끝이야. 핏줄이라는 게 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를 외면하지 못했고 그 뒤로도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쌓아온 친모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여의 투병 끝에 엄마에게로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시어머니의 희생만큼 저도 섣불리 쓰지 않으려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었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곁에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